비 오니까 빨간 불에도 가도 되겠지? 유턴 표시는 있는데 도대체 언제 유턴해야 하지? 이건 일방 통행이었나? 진입 금지였나? 헷갈리네. 운전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교통사고 현장을 누비며 사고 원인 분석과 표지판 조사 업무를 맡았던 전직 교통사고 조사관 박영석입니다. 수천 건의 사고 현장을 다니며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운전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표지판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착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보호 구간에서 뒷차가 빵거리니까 눈치 보며 빨간 불에 좌회전을 하신 과죠. 그런데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런 표지판 착각 한 번이면 면허 정지, 벌점,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운전자분이 매년 3,000명이 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사례를 중심으로 익숙하지만 가장 헷갈리는 표지판 탑 7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표지판이 그림이 아니라 법이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로 형사 처벌받는 일, 이제는 절대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표지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운전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지만 가장 많이 착각하는 표지판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비보호면 신호 상관없이 돌아도 되지 않나? 그런데요, 그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허용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즉 신호가 없어도 스스로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조사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분이셨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비보호 구간에서 좌회전하려고 대기 중이셨죠. 낮은 편차가 없길래 천천히 돌았는데 그 순간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시야가 가려져 못 본 겁니다. 결국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신호 위반은 중과실 항목 중 하나로 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집니다. 비보호 구간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분은 무려 30년 무사고 운전이었지만 한 번의 착각으로 형사 처벌과 면허 정지를 받게 됐습니다. 비보호 구간은 신호가 없다는 뜻이지 마음대로가 라는 뜻이 아닙니다. 녹색 불일 때 맞은편 직진 차량이 완전히 멈췄고 보행자 신호도 꺼져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회전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빨간 불이나 노란 불에 진입하면 그건 명백히 신호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뒷차가 빵빵거린다고 조급하게 돌지 마세요. 그 경적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법정에서 들리는 판결문 낭독 소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자유가 아니라 운전자의 판단의 모든 책임이 달린 구간입니다. 괜찮겠지라는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문장만 기억하세요. 비보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제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의 첫 번째 유형, 즉 아무 문구도 없는 기본형 표지판부터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는 표지판이기도 합니다. 비보호니까 신호 상관없이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표지판이 있는 곳은 반드시 녹색 불일 때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빨간 불에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빨간 불에도 좌회전 가능한 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전국적으로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 대도시의 특정 교차로,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몇몇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구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예외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빨간 불 좌회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꼭 녹색 불에 해야 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신호가 빨간 불이라는 건 다른 쪽, 즉 좌우 방향의 차량 신호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좌회전으로 들어가면 왼쪽이 나 오른쪽에서 오는 차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빨간 불 좌회전은 사고로 향해 스스로 들어가는 행동과 다를 게 없습니다. 반대로 녹색 불일 때는 내 방향의 차량이 움직이는 신호가 열려 있으니 그때 맞은편 차량이 없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여유 있게 좌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녹색 불이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맞은편 직진 차량이 한두 대 남아있을 수 있고 횡단보도 이 보행자가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다음 이제 정말 안전하겠다 싶을 때 그때 비로소 부드럽게 회전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의 허락이 아니라 안전의 약속입니다. 빨간 불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쯤에서 잠깐 하나만 퀴즈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신호등이 몇 개인지에 따라 좌회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운전 경력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이건 헷갈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신호등이 3개짜리, 즉 3등식 신호입니다. 이건 직진, 정지, 좌회전이 있다로 분리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녹색 불일 때만 맞은편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즉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신호등이 4개짜리, 즉 4등식 신호는 다릅니다. 이건 좌회전형 신호가 따로 있는 구조입니다. 화살표 모양의 초록불, 그게 바로 지금 좌회전하세요 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초록 화살표가 켜질 때만 진입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빨간 불인데도 비보호니까 가도 되겠지 하고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명백한 신호 위반이 됩니다. 교차로 들어가기 전 이 신호등이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3등식은 비보호, 4등식은 전용 신호,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교차로 사고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 바로 비보호 신호 겸용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이름부터 헷갈립니다. 비보호인데 신호도 같이 있다. 그럼 도대체 언제 가야 할까요? 이건 신호등이네요. 개짜리 교차로, 즉 4등식 신호에서 자주 볼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가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좌회전 화살표가 따로 켜지고 어떤 때는 직진 초록불만 들어오죠. 이 구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좌회전 화살표가 켜졌을 땐 당연히 좌회전 가능, 하지만 화살표가 꺼지고 직진 초록불만 켜졌을 때도 조건이 맞으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없을 것. 둘째, 횡물, 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꺼져 있을 것. 셋째, 내가 진입했을 때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것. 이 3가지만 지키면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표지판 아래에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문장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지만 이런 문구가 없는 교차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빨간 불일 때 돌라는 건가? 직진 불일 때인가?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명심하세요. 빨간 불에서는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빨간 불이 켜졌다는 건 이미 다른 방향의 신호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그건 명백한 신호 위반 그리고 충과실입니다. 그럼 어떤 때 가야 할까? 바로 직진 초록불이 켜졌을 때, 그리고 맞은편 차가 완전히 없을 때입니다. 그때 방향 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운전자분들과 교육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진 초록, 불이 되게 허락된 신호입니다. 하지만 좌회전은 내가 판단해서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신호보다 상황 판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보행자 신호를 꼭 보셔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녹색 불이라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보행자, 신호가 함께 켜지면 건너는 사람과 마주치게 됐다. 니다. 그 순간 사고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동시에 체크해야 합니다. 신호, 맞은편 차량, 보행자, 이 셋이 모두 안전하다고 확인됐을 때만 진입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전엔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이 무조건 100% 과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신호를 지키고 조심했다면 과실 비율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빨간 불에 진입했다면 그건 지금도 100대 0, 즉 무조건 좌회전 차량의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원칙은 같습니다. 빨간 불엔 절대 진입하지 않는다. 직진 초록불일 때 상황을 보고 천천히 돈다. 비보호 신호 겸용 구간의 핵심, 은신호가 아니라 판단의 순서입니다. 녹색불, 마트, 은편, 보행자, 이 순서로 확인하는 습관, 이게 바로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신호등 옆이나 바닥 근처에 이런 표, 지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밟으세요. 저도 처음엔 조금 당황했습니다. 뭘 밟으라는 거지?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건가? 속도를 더 내라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의 진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밟으세요는 좌회전 감응 신호라는 뜻이에요. 이 감응 신호는 차량이 도착했을 때만 좌회전 신호가 켜지는 스마트한 시스템입니다. 즉, 차가 있을 때만 좌회전 신호를 보내주는 똑똑한 신호등이죠. 이 시스템은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생겼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없으면 굳이 신호를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덕분에 직진 차량은 더 오래 갈 수 있고 전체 흐름도 빨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리를 모르면 신호가 왜 안 바뀌는지 몰라서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봤던 상황입니다. 한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었는데 정지선에서 2m 정도 뒤에 멈춰있던 겁니다. 결국 차가 신호 감지선 위에 닿지 못해서 신호등은 차량이 없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5분 넘게 좌회전 신호가 안 들어왔습니다. 뒤에 줄지어 있던 차들은 계속 빵빵거리는데 신호는 바뀌질 않으니 더 혼란스러워졌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바로 밟으세요 표지판의 뜻을 몰라서입니다. 그 표지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지선 바로 앞까지 와서 센서를 밟아주세요. 도로 바닥에는 루프 코일이라고 부르는 금속 감지선이 묻혀 있습니다. 그 위에 차량이 올라와야 차가 대기 중이다라고 신호등이 인식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에 멈추면 센서가 차량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호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밟으세요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정지선 바로 앞 네모 표시된 구역 위에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좌회전 신호가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지역마다 표지판 모양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밟으세요라고 글자가 쓰여 있다고 어떤 곳은 네모 표시만 그려져 있죠. 모양은 달라도 의미는 같습니다. 정지선까지 전진하라, 감지 구간 위에 올라서라. 이걸 기억해두면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도 줄고 억울한 클락션 소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감응식 신호가 도입된 뒤로 좌회전 차량 대기 시간이 평균 30% 이상 줄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밟으세요. 는 신호를 바꾸려면 정지선까지 와서 감지선을 밟아라. 결코 속도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협조가 있어야 작동하는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신호 왜 안 바뀌지 하며 답답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감응 신호야. 정지선까지 붙어야 바뀌지. 이제부터는 유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유턴에도 분명한 요령과 원칙이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에서 방향을 바꾼다 다 아니에요. 이건 신호 위치 그리고 타이밍, 세 가지가 정확히 맞아야 하는 동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 없을 때만 돌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바로 사고의 시작이 됩니다. 신호가 맞지 않거나 중앙선 표시를 잘못 보거나 앞차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따라 돌면 순식간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가해자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따져보니 내가 잘못이 더라. 특히 유턴은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 내 조금만 착각해도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턴의 원리와 실제 구간별 주의점을 하나씩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안전하게 돈다고 해서 합법인 건 아니다. 법이 허락한 순간에 도는 게 진짜 안전이다. 자, 첫 번째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 있다. 저회전 시 유턴 가능. 이 문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건 저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차가 없다. 그냥 돌면 그건 바로 신호 위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던 사고가 있습니다. 한 운전자분이 차가 없길래 그냥 돌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시 점이 빨간 불이었고 마침 반대편에서 우회전 차량이 들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교차로 중앙에서 부딪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이건 100% 운전자 과실로 처리됐습니다. 유턴도 좌회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신호의 흐름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빨간 불에 유턴을 하면 맞은편 저회전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유턴은 저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유턴 표시선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에 점선 구간이 있을 때만 유턴이 가능해요. 그 선을 넘어가거나 실선에서 돌면 그건 바로 중앙선 침범입니다. 이런 경우도 많죠. 앞차가 유턴하려고 멈춰서면 뒷차가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경우요. 앞차도 도니까 나도 가야지.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턴은 한 번에 한 대씩 앞차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 천천히 해야 합니다. 신호가 짧은 교차로일수록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턴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회전 신호일 때. 둘째, 중앙선이 점선일 때. 셋째, 앞차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천천히.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유턴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됩니다. 유턴 사고의 70%는 조급함에서 시작됩니다. 뒷차가 빵빵 거려도 괜찮습니다. 잠깐 기다리는 그 몇 초가 당신의 평생을 지켜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저회전 시 유턴 가능 표지판이 보이면 저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유턴하세요. 빨간 불에는 절대 진입하지 마세요. 그 한순간의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의 진짜 실력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번외는 조금 낯선 문구죠. 바로 보행자 신호 시 유턴 가능입니다. 이 문구 처음 보면 헷갈립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는데 차가 돌아도 된다고 이렇게 의문이 드시죠? 하지만 이 구간은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설계된 유턴 구간입니다.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졌다는 건 그 순간 반대 방향 차량의 직진 신호가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나를 향해 달려오는 차가 없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유턴을 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쉽게 말해 보행자 신호는 유턴 차량에게 지금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라고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제가 조사했던 사고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분이 보행자 신호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유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회전에서 합류하던 차량이 이미 진입 중이었어요. 결국 뒤 범퍼가 부딪히며 사고가 났습니다. 이처럼 보행자 신호 시 유턴은 반대편은 안전하지만 우회전하는 차선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보행자 신호가 될 어두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멈춰 셔야 합니다. 유턴 차량이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가 절대 우선입니다. 이건 교통법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잠깐 기다려주는 그 몇 초가 사고를 막고 내 운전 습관을 지켜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보행자 신호 시 유턴 가능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신호, 뒷차, 주변 상황을 꼭 확인한 뒤 유턴하셔야 합니다. 유턴은 서두를수록 위험해지고 양보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보행자 신호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유턴하라고 알려주는 신호다. 이제 마지막 유턴 유형, 가장 헷갈리고 사고도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바로 비보호 유턴 또는 상시 유턴 가능입니다.
이 구간의 표지판을 보면 유턴 표시는 있지만 그 아래에 아무 글자가 없습니다. 좌회전 시 가능도 없고 보행자 신호 시 가능도 없죠. 그럴 때가 바로 비보호 유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말 그대로 신호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돌아야 하는 구간이에요. 즉 신호등이 빨간 불이든 녹색 불이든 좌회전 신호든 보행자 신호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모든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없다고 방심하면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비보호 유턴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 안전이 확보된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럼 언제가 가장 안전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반대편 직진 신호가 꺼져 있어서 내 쪽으로 달려오는 차량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맞은편 직진 차량도 멈춰 있고 좌회전 차량도 기다리고 우회전 차량조차 보행자 때문에 정지해 있습니다. 즉 나를 향한 모든 차의 진입이 잠시 멈춘 순간 그때가 가장 안전한 유턴 타이밍입니다. 물론 그때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접근하는 오토바이나 옆 차선에서 스치듯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턴 전 100m를 한 번만 스쳐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비보호라는 단어는 자율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신호가 없어도 마음대로 도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모든 방향을 살피고 내 판단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죠.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처럼 시야가 좁을 때는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비보호 유턴 사고는 단 3초의 방심으로 일어납니다. 차가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 하나가 수리비 수백만 원, 심하면 형사 사건으로도 번집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비보호 유턴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조금 기다리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 몇 초가 내 가족, 내 안전을 지켜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표지판 아래 안 무분구가 없는 유턴 구간은 비보호 유턴 구간이다. 둘째, 신호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셋째, 가장 안전한 타이밍은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 넷째, 유턴 전에는 100m 확인을 꼭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비보호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다. 이 한마디면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런 표지판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주정차 금지 그리고 주차 금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속다.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주차 금지 표지판입니다. 이건 차를 세울 수는 있지만 오래 세워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잠깐 정차, 예를 들어 5분 이내 승하차나 짐을 내리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차를 장시간 세워 두면 주차 위반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이 표지판이 세워진 구역에서는 1초라도 세우면 불법입니다. 잠시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는 것도 비상, 등을 켜고 멈추는 것도 모두 위반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분만 다녀려고 비상등 켜고 잠깐 세웠는데요. 하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면 그건 단 10초라도 불법 정차로 간주됩니다. 요즘은 단속 카메라뿐 아니라 시민 신고로도 바로 접수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 앞뒤 사진 2장만 찍으면 8만 원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그만큼 단속이 빠르고 이유 불문입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사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선이에요. 요약하자면 주차 금지는 잠깐은 괜찮지만 오래는 안 되고 주정차 금지는 잠깐도 안 된다. 제가 교통사고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느낀 건 이 두 표지판을 혼동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은 헷갈렸다는 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억해두세요. 빨간색 원에 대각선 선이 들어간 표지판은 주차 금지, 빨간색 원에 X가 들어간 표지판은 주정차 금지, 모양으로 구분하고 문구로 학다. 인하는 습관이 그 어떤 보험보다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차 금지는 잠깐 가능, 주정차 금지는 단 1초도 불가, 그리고 두 표지판 모두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시죠? 이 길 들어가도 되나? 진입 금지였던가? 일방 통행이었던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두 표지판이 생김새도 비슷하고 멀리서 보면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의미는 완전이다. 릅니다. 먼저 진입 금지입니다. 빨간 원 안에 흰색 가로줄, 이건 말 그대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쪽 방향으로의 진입이 전면 금지된 구간이에요. 반면 일방 통행은 파란 네모에 흰색 화살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 방향으로만 가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이 허용된다는 뜻이죠. 명백한 운전자 과실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처럼 진입 금지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일방 통행은 정해진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곳입니다. 표지판 색깔만 봐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금지, 파란색 은지시.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혹시 헷갈린다 싶으면 잠깐 멈춰서 주변을 한 번만 살펴보세요. 길은 언제든 다시 들어설 수 있지만 사고는 한 번으로도 인생이 바뀝니다. 운전에서의 생명보험은 보험사가 아니라 멈추는 습관입니다. 색으로 구분한다. 빨간색은 금지, 파란색은 지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후로는 절대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표지판들 어떤가요? 익숙했지만 그 속뜻을 자세히 알고나 새롭게 느껴지시죠?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표지판을 그림처럼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의 표지판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건 법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사고도 단속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현장을 수천 번 다니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사고는 무모함보다 습관적인 착각에서 시작된다. 비 오니까 괜찮겠지. 잠깐 세워도 되겠지. 이 길은 늘 이렇게 다녔으니까. 이런 생각 하나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저는 감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입니다. 표지판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법적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도로 위의 표지판이 그저 그림이 아니라 약속의 신호로 보이실 겁니다. 모르면 일단 멈추고 알면 정확히 지킨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운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운전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가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또한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간 교통사고 현장을 다녀온 전직 교통사고 조사관 박영석이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